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북청년 통일공론장 피스아고라 조경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최근에 대북전단 또 오물풍선 남과 북이 서로 보낸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남북 비라 역사 한번 토바보기를 좀 할 텐데요. 제 옆에는 우리 이가영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류태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남북 비라의 역사 간단하게 소개해 주죠. 그 전에 삐라가 뭐죠? 비라. 네. 비라가 영어인가요? 일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비라가 일본어 비라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비라. 네. 비라는 뭐 전단지 같은 거예요? 네, 전단지라는 뜻의 아. 일본어 비라. 예, 아무래도 일본에서의 용어를 뭐 남북이 서로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그게 이제 그렇게 됐나 보네요. 네, 어쨌든 비라 이제 대북 전단이다라는 거죠. 네, 언제부터 뿌렸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이후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심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리적 목적으로. 네, 심리적 목적으로. 총 얼마나 뿌린 거예요, 그러면? 유엔은 약 25억 장을 뿌렸고 네. 북한군은 3억 장. 되게 적게 뿌렸네요. 비교가 좀 비교가 많이 되네요. 그러네요. 28억 장 하면은 일단은 숫자로만 들으면은 단순히 수학이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쉽게 좀 한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28억 장이면 그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20번 이상 덮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엄청 양이 많죠. 한반도 전체를 20번 덮는다. 맞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는 누가 치웠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쓰레기 누가 치웠을까? 우리가 이렇게 28억 장을 뿌린 이 삐라에는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네. 자료가 있는데 북한 이 불온 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이죠. 그러니까 삐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삐라 신고지를 제출을 하면은 학용품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게 한국에 있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남과 북이 서로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삐라를 뿌리면은 뭐 불특정 장소에 떨어지니까 예, 그걸 주워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 세대에서 교육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학교에서 얘기했나요? 이런 얘기? 근데 삐라라는 단어는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 네. 알고는 있었고 뉴스에서 나온 거 알고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너네 삐라 주워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대가 한 90년대부터 남북관계 이후부터는 남북관계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북한이 삐라를 안 뿌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방공교육도 조금씩 줄어들고 하면서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세대의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어머니 아버지는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경험하고 있어서 다시 뿌리고 있어가지고. 그쵸. 다시 뿌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흥미로운 게 있는데 2007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2007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3, 4학년 때거든요. 예. 그때 폐지가 됐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요. 정말 예. 동떨어진 뭔가 세계 같거든.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전혀 이거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그만큼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삐라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 전쟁 당시 투항을 권유하는 대북전단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진짜 옛날 종이 같죠? 뭐라고 써 있죠, 저기? 보라 보급투쟁 조장 이창조 동지는 돌아왔다. 예, 그러니까 투항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또 이제 북한에서 보낸 게 있는데 이거 흥미로워요. 태림 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예요? 예, 이 삐라는 연합군에게 뿌려진 전단인데요. 미군 내 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보통 맞아요. 예. 이렇게 북한으로 이제 넘어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북한에서 하는 건데요. 백인 병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흑인 병사분들이 이제 차별을 받는 환경이다 보니까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다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오라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유엔군들이 많이 참전했고 미군이 많이 참전했으니까 미군들을 좀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흑인과 백인, 그러니까 인종 문제를 가지고 삐라를 만들어서 보낸 거네요. 네, 흑인들 고생하지 말고 백인들한테 차별받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런 거죠.
저기 위에 중국 인민군이랑 그 흑인 병사랑 이렇게 네. 악수하는 사진도 있네요. 그러네요. 예. 뭐 이런 다양한 삐라를 보냈을 텐데, 자, 그 이후로 전쟁 이후에 또 계속 삐라가 뿌려졌는데요.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조금 삐라의 성격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삐라의 성격이? 6, 70년대에 삐라는 전이 상실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전이 상실. 전이 상실. 예. 그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 약간 감성적으로 바뀐 것 같네. 그러네요. 예. 네. 그 상대방 내부를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주제도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 이후니까 네. 뭐 서로 체제에 대해서 지금 살아갈 때니까 안 늦었으니까 그렇지. 빨리 오라 뭐 이런 식으로. 감성과 감정을 자극한. 예, 양쪽 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자, 한국과 유엔군,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나요? 어떤 내용들을 좀 보냈어요, 이때는? 한국과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탈출을 하는 방법, 오는 방법에 네.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작원들도 많이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수하는 내용,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수 네. 포함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이 보낸 삐라는 이제 외국 군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국 내에서도 혹은 그 서방 국가들 안에서도 가족분들이 이렇게 파견 나간 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잘 활용해서 병사들을 동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이미지인데 여성분이 뭔가 되게 아련하게 기다리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안에 가족이 있으니까 그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의도를 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게 좀 바뀌었네요. 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저거 진짜 목란꽃 같거든요. 북한의 국화죠. 북한의 국화. 안전보장증. 예. 넘어오면 당신의 안정을 보장한다면 그런 건가요? 일단 뭐 말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체제를 넘어가면은 날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마 컸을 것 그렇지. 같아요. 예. 오라에서 갔는데 뭐 너 왔니? 푹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삐라에 담았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때는 60, 70년대니까 한창 뭐 적개심이 서로 있을 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난 1980년대, 90년대에도 여전히 삐라가 있었네요. 근데 이때는 좀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화했는데 이때는 60, 70년대와는 좀 어떤 성격이 조금 달라졌나요? 8, 90년대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과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삐라를 보냈고, 근데 또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밀렸어요. 이때에는. 네네. 그래서 북한은 삐라 살포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북한은 삐라를 일단은 잘 안 보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면 북한보다 남한이 잘 살기 시작한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전상을 홍보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뭐, 자, 한국은 한국과 북한 어떻게 보냈죠? 둘 다 어쨌든 간에 여성 이렇게 삐라에 좀 담았고요. 특징이네요. 예, 여성을 좀 이렇게 삐라에 따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인계를 활용해가지고 월남을 하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만날 수 있다. 있다라는 네. 걸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성을 활용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비방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양키는 살인마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체제를 선전하는 네.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아마 이 체제 선전과 관련된 내용은 그 내부적인 이런 뭐 김정일 세습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우리가 네.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이거 지금 같이 보시는 거죠, 우리? 네.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보낸 삐라를 보시면 이승현 씨예요. 아, 이승연이에요? 남한 네. 배우님이세요. 근데 북한에서 활동하시지 않는 네. 남한의 이승현 배우의 얼굴을 저렇게 무단 도용으로 하여서
남한으로 보낸 거죠. 초상권 침해군요. 굉장한 초상권 침해고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 그렇죠. 마치 남조선의 유명한 배우도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지. 자, 봐봐. 김정일 장군 만만세라고 이승현님이 따봉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어. 네. 오해할 수도 있다. 아니 이거 이승연 씨가 이 삐라를 봤으면 엄청 화가 났을 텐데. 그치. 어? 저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좀 그러네요. 네. 이게 왼쪽이 남한이 보낸 것, 오른쪽이 북한에 보낸 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예, 뭐 이미지나 내용상 좀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남쪽에서 보낸 건데 저는 보면서 내용이 좀 흥미롭거든요. 예. 특히 가운데 실선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필요하시면 점선 따라 잘라 간직하세요. 점선을 따라 잘라서 간직하라. 누구한테 한 얘기죠? 근데 이걸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 남성들에게 네. 어필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필이 되나요? 그래서 남성분들? 근데 저게 자유롭다는 건 표현할 수 있는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북한에 비해서 좀 더 경직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제 생각엔 그런 메시지 전하려고 이렇게 좀 파격적인 옷을 당시에는 이제 입혀서 보낸 것 같은데, 예. 아마 북한 장병들이 보고 우리 동네에는 다들 이렇게 옷을 못 입는데 여긴 이렇게 입네? 그럼 나도 자유롭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대상이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북한은 뭐 10년씩 군대에 있는데 이런 선정적인 이미지를 보면은 일단은 뭐 체제 사상이고 뭐고 남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본능을 조금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예, 점선을 잘라서 간직을 해라. 네. 옆에 보상금을 보면요, 이게 지금 봐도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당시에 북조선 돈 4,733만 원 상당. 지금 환율로도 4,500만 원이면은 뭐 카니발 차 한 대 뽑을 돈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줬다. 금도 주고. 예. 보상문과 원호 혜택. 엄청나네요. 네. 자, 그럼 북쪽에서 보낸 거 볼까요? 조금 흐릿하기는 한데 확실히 남쪽에서 보낸 거 좀 다르죠, 그 성격이. 예. 여성이긴 한데 남쪽 배우고 옷은 좀 챙겨 입었고. 예. 그런데 뭐 김일성 태양, 김정일 태양으로 빛난다. 뭐 장군님 뭐 받들자 따르자. 이 삐라를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막 간직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예. 앞에 그 비키니는 왠지 남자들이 군인들이 간직하고 싶었을 텐데 북한 삐라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작전 실패네요. 북한 삐라는 너무 김정일, 김일성 그렇죠. 이 내용만 있으니까. 예, 온전히 그냥 체제 선전. 네. 예. 자, 그리고 위에는 철책선 너머 행복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철책선 넘으면 행복이 있다. 예. 사실 이때 서로 다 그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집 주겠다. 예, 오면은 집도 주고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직업도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가 다 있었어요. 좀 비슷하긴 했죠. 네, 좀 뭐 선정적인 게 어디냐가 있긴 했지만.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예, 테렘님 이거 뭐죠? 이 내용이? 88 올림픽 관련한 삐라 같은데 저기 보시면 공산권 국가 참거 확정이라고 네. 아주 진한 글씨로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인 소련, 중국, 동독이랑 이제 대한민국도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제 이거를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웃긴 말이 적혀있네요. 네. 이게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삐라잖아요. 그죠. 네, 여기 올림픽 개최는 경제 발전한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놨네. 그리고 네. 밑에 뭐야? 소련, 중국, 동독, 공산권 네. 국가. 근데 여기 북한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계속 이제 뭔가 계속 심리적으로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전상에 대해서 홍보를 네, 한다고 그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올림픽 경기장이면 올림픽 경기장.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예, 딱 봐도 뭔가 발전된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당시 이때 동구권이 처음으로 세계 올림픽에 참여를 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당시에 평양 청소년 예술 축전을 그때 단독으로도 열었었거든요. 같이, 예. 자, 북한에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냈다. 굉장히 화려해진 거죠. 자, 또 다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거 보면 되게 왜 이런 거 보낸다 싶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북한에서 보냈어요. 남한으로 보낸 거예요? 예, 뭐예요, 부청천인데? 그쵸. 아, 왜 이런 걸 보내지? 뭐 유명해서 그런가요? 네. 그쵸, 유명했나, 한국에서 그때는? 포청천을 안 보는 국민이 없었거든. 아, 유명했죠. 예. 나도 봤으니까. 저도 중국에서 봤어요. 아. 예, 여기에 반달 쪽. 그치, 너무 예. 재밌게 봤죠, 초등학교 때. 예. 제 생각에 이거는 네. 그 국내 내부적인 네. 그런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그 약간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성김종 씨가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예, 당시, 당시에 어쨌든 유명한 정치인 세 분의 예. 그 주도적으로 이제 네. 어떤 그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반민중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보면은 반역적 삼김 정치 부활을 막고 자주 민주적 새 정치 실현하자. 이게 당시 삼김이 이제 DJP 연합을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DJP 연합은 일단은 보수와 뭐 진보, 보수와 좌파, 우파 간에 서로 갈등하다가 이렇게 연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교묘하게 이건 반역적이다. 라고 이 삐라를 만들어서 뿌린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동조를 할까 싶네요. 일단 포청전을 담은 게 일단 흥미롭고 어쨌든 북한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북한 삐라는 뭔가 조금 전략적 실패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자꾸. 있네요. 예, 미스가 자꾸 있죠. 네. 예.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자유가 있는 곳에 젊음이 있다. 인민군 비행사 여러분 서울에서 만납시다. 비행사들에게 오라는 얘기군요. 네. 예. 왜 근데 비행사죠? 비행사가 양성하기도 어렵고 엄청 저희 전략적으로 귀중한 자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 생각으로 아마 이 네. 당시에 북한 비행사 한 명이 망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에 맞춰서 비행사들에게 다 같이 오라 이렇게 80년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비행사들에게 탈북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비행기도 가져오면 좋고요. 예. 그런 그래서 약간 옆에 그런 보면은 의미에서의 비행기가 있는 것 지금까지 같은데요. 인민군 항공기 7대, 네, 그러니까요. 비행사 8명이 귀순했다. 네. 이게 남쪽에서 북한에 보낸 거죠. 그렇죠. 예. 와서 뭐 기자회견하고 예, 이런 맞아요. 모습들이네요. 이게 아마 이웅평 대위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최상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행복을 만끽한다. 네. 자, 그럼 옆에 이거는 좀 이게 조금 이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공포 영화 포스터 같은데. 네. 이거는 북한이 남한한테 보낸. 예, 딱 봐도 거죠. 그러네요. 네. 양키는 살인마, 흡혈귀. 그러게요. 와. 저기 보니까 파란색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은 네. 이제 남한에서 미군 범죄와 네.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소파 때문에 그 미군 분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네. 본국에 송환돼서 처벌을 받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서 네. 그걸 약간 이제 건드리는 그런 네. 느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파는 이제 한미 군사보호 협정이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미군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예. 한국의 재판대에 서지 않고 미국의 재판 법정에 서니까 이렇게 보낸 거죠. 살인을 예. 저질러도 미국은 뭐 처벌 안 받는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포스터가 너무 잔인하네요. 예. 네, 저거는 포스터가 조금 많이 잔인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이건 사실상 좀 최근이거든요. 네, 이때는 뭐 거의 뭐 밀레니얼 세대 이후로 넘어가서 정보화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인데 이때도 중요한 건 삐라가 오갔다는 건데 이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삐라 내용이 좀 바뀌었나요, 전술적으로? 북한 체제의 네. 3대 세습을 꼬집은 내용이 주로 이었고, 네. 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상호 비방 중단을 하자 서로 합의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삐라가 중단되었다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삐라가 중단되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중단되었느냐 보죠. 네, 한국과 북한 삐라를 보냈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때는 어떤 내용을 보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의 뭐 대북 방송이나 삐라를 네. 이제 날리면서 상호 비방을 하는 행위를 네. 민간이 이제 네. 진행을 하고요. 민간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도 계속 이제 몇몇 시민 단체들에서 네. 이제 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USB랑 1달러를 담은 비닐도 살포하고 그리고 체제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그리고 남원에 오면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북한은 좀 더 체제 선전. 이분들은 보면 계속 체제 선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보는지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체제가 최고라고 계속 자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부 결속을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차이가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긴 하네요. 네, 차이가 확실히 예, 크네요. 예. 근데 북한은 여전히 자기들이 체제 선전을 한다. 근데 이제 핵강국을 뭐 홍보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한번 자세히 보죠. 예. 남쪽이 뿌린 저 풍선을 보면은 저기 김정은이죠. 예. 예, 저 핵미사일 들고 굉장히 좀 뭐 만평 같이 그려가지고 한 건데 김정은을 끝장내자. 예, 이런 내용을 풍선에 담아 보냈고 북한에서 보낸 거 이거 와,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오바마 대통령 예, 아닌가요? 오바마 대통령 같네요. 예. 평화 파괴 긴장 격화 주범들을 칼탕 쳐버리자. 북한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죠. 칼탕 쳐버리자. 칼탕. 칼로 배자국? 칼탕 하면 생각하기 전에 막지탕탕이가 생각나요. 막지탕탕 이렇게 칼로 막 탕탕 치서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끔찍하다. 예. 끔찍하죠. 그 다음에 유엔 제재에 따끔도 안 하는 북한의 장한 모습을 보아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네요. 네. 어쨌든 이때면 뭐 불과 10년 전이기도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니까. 얼마 안 됐을 때네요. 예. 김정은 저 삐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김정은이 2011년쯤에 집권했으니까. 예. 먼 나라 이야기 아니군요. 저희는 이제 남북비라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역사가 아니라 현재군요. 예, 현재입니다. 자, 요거는 뭐 좀 옛날 거긴 한데 아까 이 중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저 남자 배용준 잘생겼네요. 예. 배용준이 왜 삐라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북한에서 보낸 거 같죠? 네. 네. 그렇죠. 김정일 장군님 적혀있으면 북한 삐라니까. 배용준이 김정일 장군님 사랑의 품속에서 안겨 살고 싶다. 야, 이거 이제 배용준 씨가 이거 보면은 물론 받겠지만 참 소송을 걸고 싶었겠네요. 전 옛날 건가요? 이거는 보니까 좀 옛날 거구나. 일단 배용준이 예. 젊었어요. 예. 배용준이 뭔가 이때 아마 본인이 가장 그 인기가 있을 때가 아닐까 싶네요. 그 전이야. 그 전이에요? 그 우리 근데 배용준이 사실은 너무 오래된 배우긴 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뭔가요? 옆에 있는 거는 아까 저희가 똑같 안전보장증명서와 같은 건데 이거는 남쪽이 북한에 보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병사에게라고 돼 있어서 그 여기 보니까 유엔군 수용소는 네. 좋은 음식과 이게 충분하다라고 네. 돼 있어서 포로가 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네. 있다. 약간 이 내용 같은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병사한테 이제 뭘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한테 호소를 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체제 경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 좀 사용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탈출하는 방법을 맞아요. 순서대로 예, 적었네요. 예, 예. 그것도 이 길을 따르라. 예. 예. 이 길을 따라오라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었는데 그렇군요. 그렇죠. 네. 뭐 수많은 삐라, 28억 장의 삐라를 뿌렸다고 하니까 저희가 물론 다 다룰 수 없겠죠. 예,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 이야기잖아요. 불과 한 달 전인가요? 남쪽에서 삐라를 뿌렸고 북쪽에서는 이제 삐라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어물풍선 안에 뭐 무슨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던데요. 이걸 보면서 안전 문자가 오고 뭐 재난 문자, 저는 재난 문자 밤 11시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받으셨어요? 다 막 계속 올리잖아요. 네. 올려가지고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사실 너무 북한이 하도 자주 그러니까 뭐 네. 괜찮았어요? 덤덤했어요? 그냥 왔군. 왔군? 올 것이 왔군? 또 오겠군.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뭐야 이거. 예. 사실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실제로 피해도 있었고
차량 유리가 맞아요. 파손되기도 차량 하고. 유리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서 뭐 앞으로 또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뭐 대리님 뭐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물풍선에 저희가 뭐가 들어있는지 추적 못하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뭐 레이더로도 이제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까보지 않는 이상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 뭐 공습 경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네. 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갑니다. 뭐 네,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보면.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많이 네. 안타깝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도발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구나. 그냥 그 오물풍선 하나씩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뭐가 안에 열어보고, 들어있는지 네. 열어보고 뭐 검사해보고 이런 방법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건가? 네. 그냥 이 생각들이 계속 요즘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효적으로 서로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원만하게 이제 잘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남북한에는 오래전부터 상호비방 중단, 삐라 안 뿌리기로 맞아요. 약속했는데 지금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 풍선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 위에 떨어지거나 아파트 네. 옥상에 떨어지거나 예. 근데 떨어질 때 찢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막 오물이 예, 있고 막 그러니까. 퇴비, 예. 퇴비가 있고 뭐 찢어진 옷 있고 뭐 무슨 담배꽁초 있고 쓰레기들 있고 이제는 이제 체제 선전이 아니에요. 그냥 자폭한 것 같아. 북한이? 자폭한 느낌이.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뭔가 나는 그거를 보고 약간 정말 우리 이렇게 못 살고 우리 이미 맞아요. 우리 이미 망했어. 네. 우리 더 이상 뭐가 없어. 네. 약간 자폭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본인들 나라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해서 나는 오물풍선이 오히려 기회다.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게 동의를 해요, 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낸 게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렇지. 네. 오히려 그랬어. 너희들도 한번 더러운 거 아, 받아봐라 이건데 우리는 뭐 예, 우리는 뭐 청소기차 불러서 이유가, 청소하면 되니까. 예, 근데 봤더니 찢어서 기호 입은 옷에다가 더 불쌍하잖아. 예, 그래서 얼마나 열악하게 사는지 자기들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예, 그러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남쪽에서 보내는 풍선, 북쪽에서 보내는 풍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 또 나라는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없애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가장 먼저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이런 문제에서는 좀 원만하게 좀 합의를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서로 뿌린 삐라 그다음에 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봤지만 그동안 남북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뿌렸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직도 뿌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삐라로 인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